준비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차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101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3일부터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 주신 황주홍 예결위 간사, 김경진 예결소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경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황주홍 간사께서 보고해 주실 거고요. 현재까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는 개략적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관련입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 중복, 과잉, 과속,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은 극대화하겠다는 원칙에 따라서 예산심사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 여당의 태도는 대통령 공약이라면 금과 옥조인 양 신주단지 모시듯 여기면서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어떤 양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미래가 아닌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의 임기만을 의식한 퍼주기식 예산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공약대로 17만 4천 명을 증원하려면 예산처 축에 따라서 향후 30년간 327조,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퇴직 이후 연금까지 50년간 526조 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천문학적인 국민 혜세가 투입되는 데 대해서도 정부는 향후 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재정 추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퍼주기 정책으로 생색은 낼지 모르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대재앙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년 수준의 공무원 증원, 항상 역대 정부에서 평균적으로 소요되어 왔던 공무원 증원 외에는 한 명의 증원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편성에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에만 집착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되면 총 28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추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3조 원의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은 과도한 행정 비용을 유발하고 또 지원 기준이 왜 30인 미만이냐에 대한 이것은 정말 자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어렵고 30인 이상 기업은 전혀 문제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자의적 국정 운영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을 고용 규모가 아닌 업종별로 차등해서 적용하고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 범위에 산정 범위에 포함시키고 또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간이 납세 기준은 상향 조정돼야 된다. 그다음에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적용해서 하는 등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재위 소세소위에서 오늘 몇 가지 법안이 이제 합의가 돼서 오늘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됩니다만 법인세 소득세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정부 여당은 2천억 초과기업 129개사에 대해서 현행 22%를 25%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2.6조 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2억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 10%를 7%로, 2억에서 200억 구간은
현행 20%에서 18%로 낮춰서 소위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2.7조 원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당은 김성식 의원 안에 따르면 과표 구간 신설 없이 200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 현행 22%를 24%로 올려서 2.8조 원의 법인세수 추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을 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 안에 대해서 3 내지 5억 구간을 신설해서 현행 38%를 40%로 5억 초과에 대해서는 현행 40%를 42%로 인상하자는 정부안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작년에 소득세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시행은 내년부터 하지 말고 2019년부터 시행하자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저희 국민의당은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각종 공제를 의료비 공제 등을 축소한다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인하 등을 통해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자는 그런 안을 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내일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당의 태도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느긋함과 배짱 공세 자체였습니다. 이런 소극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법정 시한 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면 이것은 착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지지율 거품에 취해서 양보와 타협을 모르는 청와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있다. 그리고 이런 오만과 독선이 계속될 때 지지율 거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역대 정권의 실패 사례에서 우리는 누차 봐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현재까지 합의된 70건의 미쟁점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황교안 관사의 예산안 심사 경과보고를 들은 후에 또 예산안 8대 쟁점이 있습니다. 8대 쟁점에 대해서는 이용호 정책위 의장께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마디 보태고자 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협상 과정에 비춰보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여당은 타협, 양보, 협치 이럴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입니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진력하기는커녕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리고 대국민 선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만 믿고 기한을 넘기면 야당이 견디겠느냐 이런 오만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의 규모는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협상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예산 전체를 표류시키는 것은 여당의 무책임, 무성의, 무능력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불발된다면 그 책임은 야당에게 1% 그리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무성의한 여당에게 99%가 있다고 하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는 저희야 어떻게든 법정 시한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책임은 여당에게 있기 때문에 여당이 정말 국민 눈높이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법정 시한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예산안은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해외 일정은 물론이고 지역구 일정까지도
계속 가급적 잡지 마시고 국회 일정에 전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12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하시는 비공개 차례에서 한 말씀. 네. 12월 2일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원내 지도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12월 2일 법정 시한 내에 극적인 타결을 통해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결 회의에서 늘 이런 얘기합니다. 감액을 시킨다고 해서 감액시킨 그 규모가 북한으로 가는 거 아니고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또 증액시키면 증액시킨 돈이 무슨 어디 옛날 소련으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 대한민국 땅에 떨어지는 건데 다 정책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것이 정책이고 그것은 애국심의 서로 다른 표현에 불과한 거 아니냐. 상호 간에 상대의 애국심을 승인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타협과 양보를 하자는 얘기를 누차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개수로 보자면 지금 심사에서 99.9% 다 저희가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뭐 0.1%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내용과 비중으로 보자면 한 70, 80% 타결이 되었고 뭐 20, 30%가 미진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감액 심사는 거의 다 마쳤고 몇 가지 아까 우리 원내대표께서랑 우리 정책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쟁점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뭐 몇 가지 뭐 예컨대 혁신읍면동이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감액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아있는 감액 심사도 아마 오늘 정도 또는 내일 시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증액 심사는 일부 하고 나머지는 의견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증액 심사는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합의가 된 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보고를 드리면 경로당 지원 뭐 이건 지금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비공개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12월 2일 밤늦게 또는 정 안 되면 12월 3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라도 여야 합의 처리해서 유종미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 그런 기대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3일이면 법정 기한 그러면 어긴 거죠. 비공개로 전화를 해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밤 12시까지. 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